총선 때 반드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되는 게 지금의 시대적 과제인데 이낙연 전 대표는 왜 저러고 돌아다니는 겁니까 대체? 그게 참 열받는 건데 예. 아니 우리가 이낙연 전 대표님께는 수도 없이 많은 호소를 했어요. 지금 예, 저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때 당 대표, 국무총리까지 역임하고 그렇죠. 누가 봐도 문재인 정부 2인자였는데 그렇죠. 물론 정세균 총리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그러면 이 정권이 윤석열이 탄생한 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도 많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말 치명적인 잘못을 한 거잖아요.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윤석열이나 최재형이 같은 자들을 등용한 거에 대해서 한동훈이 같은 자들을 승진시켜 준 거에 대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을 묻고 있거든요. 잘한 것도 많고 문재인 대통령 너무 훌륭하신 분이지만 정말 지금의 상황은 너무 최악이지 않느냐.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내각 장차관들, 비서관들, 수석들 100명 안팎의 수사를 받고 있어요. 벌써 장관만 3명이 구속됐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치고 송영길을 쳐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친문의 입장에서 봐도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고 문재인의 주요 인물들 다 지금 죽이고 있잖아요. 기소도 엄청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2인자였으면 국민들한테 먼저 윤석열 정권이 이런 계몽 같은 정권이 탄생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코로나 대처는 잘했지만 중소상공인들 제대로 지원 못했고 청년들의 소외된 민심을 제대로 달래지 못했고 소통도 못했고 그다음에 부동산으로 민심 악화된 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도 못했고 사과도 제대로 못했고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이나 최재형 같은 사람을 등용한 것도 저희들 잘못입니다 하면서 그러나 잘못은 잘못이고 사과는 구하면서 사과 안 하고 석고대니를 구하면서 그러나 윤석열이 우리가 검찰총리 뽑았다 해서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걸 찬성했던 것도 아니고 정치를 하는 것도 검찰총장이나 이런 권력기관의 수장이 바로 정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실제 대통령 대변인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오로지 문재인 정부를 죽이고 이재명을 죽이고 야당을 죽이는 거 외에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나는 이재명 대표도 비판적이지만 내가 나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면 박수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고 싸우고 그리고 평산마을에 쉬고 계시는 문재인을 왜 모든 걸 전 정부 탓으로 돌리냐 반박하고 그래서 이낙연이 팀도 꾸리고 반박팀도 만들고 조목조목 반박하고 그런 지난 정부 할 때만 그리고 그러면서 당내 쓴소리도 하는 거죠. 그러면 지지받고 오히려 어르신 대접을 받는다니까요. 맞아요. 기회가 다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느닷없이 뭐 윤석열이 뭔 잘했다는 등 이준석이가 훌륭하다는 등 근데 입만 열면 뭐 지난 대표들이 다 문제가 있고 이재명 대표의 무슨 사법 리스크가 어쩌고저쩌고 그 사법 리스크를 검찰이 만들었고요. 당내 경선관 일찌감치 경기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전해철 후보 쪽에서 만든 게 있고 그다음에 당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 측이 만든 게 엄청 크고 한동훈이도 그 천하최악의 깐족깐족 대망 한대훈이가 뭐라 하잖아요. 왜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지배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것은 아마도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쪽에서 고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민주당 당내에서 지난 정부에서 불거진 고발인데 왜 저희들에게 지금 책임 묻습니까? 저희는 고발이 들어와서 수사를 재밌게 없습니다. 여러 개 깐죽대불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은 사실 5,503억을 환수한 잘한 사건인데 누군가 문제지 잘못했다. 내가 경쟁 후보의 책임자로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미안하다. 그리고 대장동 수사를 중단하라. 뭐 예를 들면 자기 측근들이 있거나 뭐 고발이 있거나 그런 거 싹 다 취하시키고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다시 공부해 보니 이건 잘한 거다. 부동산 전문가 400명, 감정평가 400명 모여서 이건 정말 그동안 민간이 100% 독식하던 걸 어쨌든 기부 체납 금액까지 하면 1조 원을 환수한 건데 다 환수 못한 거에 대한 부동산 경기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너무 특혜가 생긴 건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래서 최선을 다한 거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문제 제기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알고 봤더니 이건 이재명이 잘한 거지 수사받을 일이 아니다. 검경은 수사를 중단하라. 문제 제기했던 사람 없어 호소한다. 얼마나 설득력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사법 리스크가 어쩌고저쩌고 뭐 재판 받으러 가는데 누구 때문에 재판을 받으러 누구 때문에 사법 리스크 그리고 그다음에 좋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티끌 같은 잘못이 있다고 쳐요. 그런 것도 뭐 조국 교수님도 몇 번 사과한 것도 있으니까 뭔가 잘못한 것도 있겠죠. 아쉬운 것도 있고 또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것도 있었다고 저도 생각해요. 본인들이 사과도 했잖아요.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티끌을 태산으로 만들고 별건에 해서 예를 들면 송영길 대표님 처음에 뭐 돈봉투? 당내 돈봉투? 뭐 처음에는 의원을 매수했어. 근데 뭐 50만 100만 원 매수되는 의원이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자본단들한테 돈을 줬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가. 근데 송영길이 진짜 개입한 증거가 없어. 그랬더니 주변에 100군데를 압수해갖고 송영길 대표의 싱크탱크에 기부한 사람들을 털고 있어요. 근데 그건 합법적으로 등록된 싱크탱크에 기부는 누구나 하는 거고 그걸로 기부는 공제도 해줘요. 국가에서. 그걸로 100명을 압수해, 100건대를 압수해요. 그러면 정치검찰이 지금 이재명과 송영길과 민항을 죽이려고 별건에 끝없는 먼지 털기 조국 교수님한테도 했던 짓을 또 하고 있다 하고 한마디라도 해줘야죠. 근데 뭐 사법 리스크가 어쩌고 재판 너무 많이 받고 그걸 당이 방언이라고 당의 도덕성이 무너져. 아이고야 정말 제가 그래도 시민사회단체 활동하고 뭐 윤석열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고 투쟁하고 윤석열 정권하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수십 번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던 사이니까 차마 내가 강도 높게 욕은 안 하겠지만 지금 제가 어제도 광주 갔다 왔는데요. 당장 호남 주민들만 해도요. 네, 싫어요. 다. 이낙연 욕이란 욕을 쌍욕을 하시면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패배 저도 많이 들었어요. 경선도 불복 안 해가지고 또 한 일주일간 굉장히 맞아요. 논란을 만들고 자기 비서실장인 앉아가 윤석열 지지선언하고 그다음에 이낙연 선거 캠프에 있던 자들이 수백 명이 윤석열 지지선언하고 가갖고 그렇죠. 이번에 24만 표 차니까요. 그것이 영향 끼쳤겠어 안 끼쳤어요. 그게 설령 몇만 표라도 영향 끼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말게 몇십만 표라도 영향 끼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께 민주당이나 야당 지지자들에게 범진보 기세력에 석고대절에도 모자라고 정말 내가 면목이 없게 됐다. 맞아. 그리고 윤석열 이놈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도 시켜주고 승진도 다 시켜주고 한동훈이 그때 이 자들이 지금 대통령 되는 과정도 문제지만 대서도 배신자고 상도위에 어긋나서 문재인 정부 탓만하고 있다. 내가 싸우겠다 해야지. 어디 총구를 어떻게 이재명하고 송영길이랑 당이 합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준석이랑 만나서 뭐 신당을 만들어? 이제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저 사실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것처럼 당이 일부라도 쪼개지면 안 되죠. 근데 오죽하면 많은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이 나가려면 나가버려라 차라리 이러겠어요. 안에서 계속 이상한 일. 건강한 비판을 넘어서 음해만 하니까 거의 윤석열 한동훈 세력하는 음해랑 비슷해요. 그러면 한 통속 소리 들어요. 내 똥 있다는 소리 듣고요. 아니시겠죠.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 말한 것처럼 그래도 민주당이 마더니로서 범야권에 하나된 목소리를 내야죠. 이제 총선 5달도 안 남았는데. 맞아요. 곧 있으면 경선 들어갑니다. 이제 1월, 2월 달에는요. 이게 뭡니까? 근데 감동을 줘야죠. 아니면 그렇게 도저히 그렇게 나설 자신도 없고 사과할 자신도 없으면 정계를 은퇴해야죠.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진짜. 뭐 일부 언론에서 호남에 지지세가 있다고 호남에 뭐 터줏대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아이고,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지지율 10%도 안 됩니다. 5%도 안 될 겁니다. 물론 나가는 순간 그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했던 일부 세력들이 따라는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총선 앞두고 이 윤석열 끌어내리자는 민심이 폭발하고 있는 이때 누가 야권의 분열을 자초하고 오히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하고 싸우진 않고 그놈들 편을 들고 오히려 전현직 대표들을 조롱하고 음해하는 대열에 가담한 거에 누가 보내주겠습니까? 폭망합니다. 근데 설령 그래도 나가라 이렇게 말을 안 하겠어요. 네. 같이 싸우셔야죠. 그럼요. 그래야 돼요. 문재인 전 대통령 뜻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싸우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저희들 또 루트가 있잖아요. 네, 여러 네. 아는 분이 있고 네.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 제일 존경한다면서요. DJ 존경한다면서요. 노무현 좋아한다면서요. DJ 노무현에 10분의 1도 못 따라가요. DJ 노무현하면 지금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이런 놈들하고. 이런 상황이면 맞아요. 아유 정말 이게 뭐 안진걸 수장도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이제 예. 평정심을 제가 만약에 웬만하면 목이 쉬지 않았다. 더 크게 날 얘기했겠지. 집회 안 했으면 아마 난리 났죠. 지금 그냥 난리 났죠. 작살을 냈을 텐데 네. 상당히 그래도 네. 저기 어쨌든 우리 사회 선배님이시고 지난 정부에서 국무총리나 당대표가 하신 분이니까 네.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아는 분이기도 하니까 제가 정말 정중하게 물론 그렇죠. 돈은 좀 맞아요. 셌습니다만 네. 저는 그분한테도 예의를 지키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비판할 때 최소한 또 예의는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2인자로서 다시 한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못 나서잖아요. 전직 그렇죠. 대통령. 네, 평산에서 맞아요. 잊혀지고 싶었다고 하시니까 그분한테 나서러 가는 것도 그럴 순 없지. 가혹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지금 살아서 정치 활동을 하는 문재인 정부 때 장차관 했던 분들, 총리했던 분들, 당대표 했던 분들, 그다음에 수석이나 비서관 했던 분들이 나서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나서야지. 그리고 열심히 하는 분도 많아요. 여기 우리 그렇지. 김창수 통일비서관 예, 예, 지금 예. 나오잖아요. 예. 당장 오마이팀에도 김창수 통일비서관 같은 경우는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방정균 시민사회 수석도 사회적 예. 포럼 만들어갖고 예, 싸우잖아요. 예. 그렇죠. 사사건건 반박하고 이제 이낙연 전 대표님은 그걸 앞장서서 해야 될 분이에요.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좀 안진걸 소장의 말을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 정말 이러지 마시고요. 민주당을 위해서 함께 싸우는 그런 대열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짧게 예. 1분 안에 끝내야 돼요. 예, 할 말 있으면. 그래, 끝. 아니. 뭐 없죠? 아니 있다니까요. 뭐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1분 드릴게요. 예, 1분 드릴게요. 1분. 예, 천천히. 예. 예, 진짜로 예. 저는 야당이 가야 될 거 범진보설이 지금 가야 할 길은 예. 하나는 치열하게 투쟁하는 거고 그렇죠. 하나는 민생 파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대안을 내세우고 예산 하나는 더 확보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마침 오늘 오후 1시 반인가 예. 그 우리 오마이TV나 진보 유튜브에 나오는 패널들 있잖아요. 네. 조상호 변호사님, 예. 뭐 김종욱 박사님, 예. 임세훈 소장님, 예. 박진영 본 이분들 20명이 모여서 이번 총선은 태진 총선이야 되고 이번 총선은 민생 경제 이슈를 챙기는 예. 총선이야 되고 당이 대대적으로 기득권으로부터 혁신되는 총선이야 된다고 예. 공동 기자회견. 출마 선언하고 기자회견 하는 건데 아, 그렇군요. 제가 제안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예. 지금 민주당 후보자들은 전부 다 당장 탄핵 투쟁, 퇴진 투쟁에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온다 하더라도 총선을 전후해서 탄핵과 퇴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을 밝혀라는 겁니다. 예. 그 정도의 각오도 없이 총선에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당내 기득권에 안주하지 말란 말입니다. 서민 중산층 정당인데 민주당이 완전히 지금 뭐 부르주아 옛날 말로 보면 부르주아 정당 같아요. 국민의힘하고 큰 차이가 있지만 국민의힘이 내팽개친 민생을 위해서 내일처럼 나서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맞아.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투쟁이면 투쟁, 예. 민생이면 민생, 당내 혁신 투쟁과 민생과 혁신의 삼박자 이게 지금 우리 야당뿐만 아니라 진보적 시민사회에 가야 할 길입니다. 시민단체도 지금 너무 머뭇거려요. 윤석열하고 투쟁에 대해서 그건 문제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주고하는데 머뭇거린다?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그걸 분발 호소 드리면서 예. 오늘 반갑다 그분들 어디서 합니까? 국회 정론관에서 정론관에서 몇 시에? 1시 반인가 1시 하더라고요. 반에? 거기 뭐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해 김종욱, 예. 이은영, 박진영, 진영, 임세훈, 조상호, 조상호, 김준혁, 박영기 노무사. 박영기. 우리가 들으면 다 아는 분들 네. 있잖아요. 네. 한 20명 아주 보기 좋다. 아마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민주당의 주류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랑 힘을 합쳐서 예. 이 정치검찰 독재를 확 몰아내고 양평 고속도로 같은 이런 거. 예. 그래서 결국 윤석열 끌어내리는 투쟁으로 가야 된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소드립니다. 제가 3분 드렸어요. 1분 드린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제작진들 밥 먹으러 가야 돼요. 예. 제가 밥 한번 사고 싶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 안진걸 소장 좀 목도 아픈데 사실은 토요일 날 이제 워낙 사자후를 터트려서 목이 좀 많이 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와서 오늘도 정말 목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또 울분을 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낙연 전 대표,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은 제발 좀 안진걸 소장 말 좀 듣고 그대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안진걸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또 오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예. 1,100명이 넘게 지금 듣고 그러니까요. 계세요. 이 시간에 월요일 네. 아침에 바쁘실 텐데 그러니까. 저는 바로 이게 우리 국민들의 열망이라 봅니다. 오마이뉴스, 오마이TV를 통해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이빠른 소리들 예. 정말 서민과 중산층이 나라 걱정하고 민생 걱정에 대한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예. 다수 언론이 이걸 외면하고 있는데 예. 우리 오마이뉴스, 오마이TV 그다음에 또 안진걸 TV, 임생 식당 TV 등이 고군분투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 가서 좀 들어보고 응원해줘야지 하는 마음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기대에 부응하기 하도록.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김건희 고발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고 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안진걸 수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